구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면접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미 서류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면접 준비는 이미 어느 정도는 되신 분들이실 거예요. 사실 면접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건 개인의 역량 수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외적인 요소가 더 큰 경우가 많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면접 기회를 얻었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그 포지션에 대해 기본적인 스펙과 역량은 갖췄다는 거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첫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아니면 추후 면접 계획이신 분들도 있겠고, 이미 한 번 이상 면접 탈락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여러분 만약 면접에서 떨어지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면접 준비가 미흡했었다거나 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사실 요즘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은 기본 역량이 이미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경쟁이 심화된 사회가 되다 보니 좀 취업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려보자면 면접은 특히 경력직의 면접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복불복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나와 맞지 않은 자리였을 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회사라는 게 조직이잖아요. 회사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고 또 부서 안에도 여러 팀이 있고 내가 지원하는 그 자리가 그 팀 성향이 나와는 조금 덜 맞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 회사, 그 부서, 그 팀에서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다른 후보자가 좀 더 맞았던 거지 여러분의 스펙이 부족해서 역량이 안 돼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더 잘 맞는 후보자가 있었던 것 뿐이고 또 여러분과 더 잘 맞는 자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나 이직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지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스펙 외에 다른 후보자들과 비등비등할 때 면접에서 여러분의 합격 확률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팁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면접관의 질문을 내가 잘 못 알아들었다. 솔직하게 그냥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니면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다? 답변이 생각이 안 난다? 역시 솔직하게 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질문이 진짜 여러분에게 정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질문을 하냐? 그건 업무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거든요. 일을 하면서 반드시 생겨요, 그런 상황들은.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원자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해당 면접 질문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면접관들은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알아보기도 하는데요. 팁으로 이건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고 나중에 일을 하실 때도 또 계속해서 이렇게 경력을 쌓아 나가면서도 항상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데요. 업무를 하다가 보면 만약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과 마주쳤다 또는 문제 상황을 유발하게 됐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 타이밍이 더 중요하거든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특히 상사나 유관부서와 업무를 하면서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오답이나 거짓된 답변으로 상황을 면피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생각해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확인해본 후 다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행동으로 보완하셔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상사나 선배들은 알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항상 완벽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또 그렇게는 또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그들도 이미 다 겪은 과정이거든요. 다만 문제 상황에서의 해결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면접 시 마음가짐이에요.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내용에 집중해서 간과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물론 쉽진 않습니다. 취업 준비, 이직 준비라는 게 절박하고 또 간절하죠.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를 최대한 가지려고 노력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도 이 표정도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준비한 내용도 아깝잖아요. 여러분이 잘 쏟아내고 오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정답은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을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순발력이 생기니까요. 스스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해보세요. 면접장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답하셨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면접 단골 질문이기도 한데 이건 준비를 해가셔서 꼭 면접장에서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면접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이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보세요. 이런 이제 면접관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요. 이때 질문 내용은 이 회사나 직군 또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면 물론 좋겠죠. 단 사적인 내용의 질문이나 특히 윤리 도덕적인 이슈와 관련된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평이에요. 그럼 내가 이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는 걸 어필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팀이나 부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질문도 좋고요. 저 문을 나가고 나면 끝인데 내가 이 회사, 이 포지션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인데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기회를 잡으셔야죠. 오늘은 전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구체적인 면접 상황,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회사에 따라 또는 직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좀 더 깊이 있게 준비를 하셔야겠지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요. 그럼 저는 여러분께 또 팁이 될 만한 그런 다음 영상을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오늘 내용 관련해서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면접 준비 관련 질문이나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클릭하셔서 연락처 남겨주세요.